안녕하십니까, 광저우TV의 문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영상을 이제 뭘 소개시켜 드릴 거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10년을 넘게 이런 이제 가죽이라든가 인조가죽, 가방이라든가 구두 뭐 이런저런 이제 생산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요런 부분에 되게 모르시는구나, 혹은 이제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가죽의 종류, 그리고 가죽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생기는 이제 뭐를 갖다 통가죽이라고 말을 하는지, 뭐가 독고가죽인지, 뭐를 갖다가 세무가죽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등등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좀 소개를 좀 시켜드려 보려고 해요. 이제 왜냐면은 이게 가방을 팔기만 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가방을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라든가, 구두도 마찬가지고, 구두를 생산하시려는 분들, 이제 막 구두를 제작을 한번 해보시려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요런 거를 조금이나마 좀 보시면은 앞으로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요, 뭐 소가죽에 보면은 6개월 전에 송아지, 6개월 후 암놈, 순놈, 거세된 순놈, 혹은 2년 이상의 좀 거칠은 가죽들이 나오는 숫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전문가들이나 겨우겨우 구별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만져보고 두께라든가 이런 촉감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구별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려도 솔직히 그거를 만져본 경험이 없으면은 솔직히 이거를 구별해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큰 맥락에서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겠구나 싶은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만 아셔도 솔직히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닌 사기를 당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제품이 아닌 공장에서 공장 혹은 에이전시에서 재료를 바꿔치기 한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거나, 혹은 알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지식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더 깊이 알면 좋은데, 솔직히 그거를 화면상으로만 알려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느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 큰 맥락에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화이트보드를 좀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죽을 이제 제작 과정에, 가죽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죽은 어차피 그 가죽이니까 피부잖아, 피부. 동물의 피부이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 가죽이 나온 다음에 가공하는 과정에 의해서 좀 가죽을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세 가지로. 그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통가죽입니다. 통가죽. 통가죽을 가장 쉽게 보려면 저희들 그 통가죽 벨트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벨트가 가장 대표적인 통가죽이에요. 근데 그 통가죽이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얇으면은 가방이나 구두에도 많이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린소들에 대한 어린소들에 대한 그 가죽이 보통 가방이나 지갑 혹은 구두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은 독고가죽, 요 밑에 있는 독고가죽은 뭐냐? 자, 이 통가죽과 독고가죽을 차이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를 가장 많이 좀 착각을 하세요. 자, 제가 옆면을 좀 보면요, 가죽의 옆면. 자, 가죽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앞면이에요. 가죽, 우리 피부 모공이 있는 면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약간 세모처럼 보여요. 세모처럼. 자, 이게 뒷면이고, 이걸 앞면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위에요, 위에. 이게 피부. 이게 안쪽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죽을 처음 받으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엄청 두꺼워요. 우리 손가락만큼 두꺼워요. 그게 물에다 불렸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으로 염을 한 다음에 그걸 씻어내는 과정에서 물에 많이 들어가고 또 물에다 불려요. 근데 약품 처리도 하고, 그렇게 불리다 보면 엄청 두꺼워, 손가락만큼. 자, 그러면은 그 기계 중에 이렇게 절단하는 기계가 있어요. 이 옆면을 통째로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우리 대패로 깎아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깎아내는 건 아니고, 가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한 장의 가죽을 통째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윗면, 아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단면을 아래로 이렇게 나누면은 이 위에 게 통가죽이 되는 겁니다. 통가죽이 되고, 이 아래 게 독고가죽이 되는 거예요. 독고가죽이 되는 거예요. 자, 통가죽과 독고가죽은 원래 하나였었어요. 하나였다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버려서. 자, 그러면 이 두께가 얘가 더 두꺼울 수도 있고, 얘가 얇을 수도 있고,
이 두께는 그때그때 가죽에 필요한 사람들에 따라거나 혹은 그때그때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요. 통가죽도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고, 이 이중가죽도, 밑에 독고가죽도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이 독고가죽은 그러면 위에 피부가 없잖아요. 피부. 우리 땀구멍이나 이런 게 있는 피부가 없단 말이죠. 이런 위에 피부가.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피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표면에다가, 표면에다가 PU, 그냥 인조 가죽처럼 입히는 거예요. 위에다가. 그럼 결국에는 맨 위에는 인조 가죽이 된 거예요. 그 대신에 밑에는 진짜 가죽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나 혹은 시장에서 다 팔 때 이건 진짜 가죽으로 팔아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진짜 가죽이라고 해서 팔아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위에는 당연히 진짜 가죽일 거고요. 그쵸?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래서 요 통가죽이랑 진짜 가죽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단면을 봤을 때 여기에 얇은 막 같은 게 있어요. 독고가죽은 이 위쪽으로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게 PVC예요. 아니. PU로 코팅이 되어 있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독고가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독고가죽하고 통가죽의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은, 가죽은 이렇게 딱 정사각형이 아니잖아요. 우리 동물의 가죽은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하다 보면은, 자, 이렇게 구멍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혹은 상처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건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독고가죽의 옆 단면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서, 파인 것도 있어요. 이렇게, 구멍 파인 데는 이렇게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파였을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그리고 이런 게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좋은 가죽일수록 이 구멍들이 거의 없죠. 좋은 가죽일수록. 근데 안 좋은 가죽일수록 이런 파인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쭉 가다 밑으로 푹 파였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위에다가 PU 코팅을 처리할 때 착 입혀버리면은 위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없는 가죽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이 안에 구멍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써버리면은 나중에 조금만 가방이나 솔직히 이 정도면은 가방에는 좀 써요. 근데 구두 같은 데는 거의 안 써요. 왜냐면 구두는 티가 확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방에는 이런 걸 좀 쓰는데 이런 거 나중에 다 반품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요런 가죽을 썼는지 안 썼는지 좀 조심히 좀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조금 지웠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좀 전에 제가 독고가죽은 그런 면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가죽은 이런 구멍이 없냐? 통가죽은 이런 구멍이 없냐?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 그 동물님께서 생전에 상처를 입었거나 이렇게 좀 안 좋은 부분이, 우리도 이제 흉 같은 게 있잖아요. 흉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오려냈다든가 혹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멍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통가죽은 근데 왜 조심 안 해도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눈에 보여요. 그냥 통가죽은. 왜냐면 위에다 뭘 입히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요. 근데 아까 독고가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인 부분 혹은 여기가 아예 구멍이 뚫렸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부분, 구멍이 뚫린 데 부분에 위에다 막을 입혀버리기 때문에 밖에서 잘 안 보여요, 이게. 근데 누르면 쏙쏙쏙쏙 들어가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통가죽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눈에 확 띄거든요. 근데 이제 통가죽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가죽이 이제 독고가죽이든 통가죽이든, 그래서 가죽은 통가죽이든 독고가죽이든 진짜 가죽이잖아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요, 옆면이.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한 장 저희 공장에 있는 거 하나 갖고 왔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옆면이. 그쵸? 이게 지금 한 장입니다, 한 장. 그리고 가죽을 보시면은 항상 가죽은 정상적인 공장에서 나오면은, 어디 있더라? 잠시만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숫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공장에서 나올 때는 아니고 공장에서 나오면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면적을 재요, 면적. 이게 몇 평인지. 자, 한국에서는 진짜 가죽을 계산하는 게 평이에요, 평. 그게 30cm. 30cm예요. 이 사각형 30cm를 한 평이라고 그래요. 한국에서는요. 중국에서는 이츠라고 그래요. 이츠. 그래서 이거를 한 평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이 가죽에 대해서, 자, 제가 가지고 있는 27.4평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한 장은.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같은 27.4평이라 하더라도 이 구멍이 많은 거냐에, 혹은 이 단면이 매끄럽냐 덜 매끄럽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용량이 틀려요. 용적이 틀려요, 용적률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적으로
로스율이라고 그래요. 로스율. 이 자체 가죽에 대해서 이 로스율이 몇 프로냐 이거를 보통 95, 그 다음 85,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실질적으로 몇 프로 정도나 쓸 수 있느냐에 나와 있어요. 가죽에 대해서. 근데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구입을 해버리면요. 한 평에 얼마인지만 계산해서 나중에, 예를 들자면은 이런 가죽 제품, 요거 제가 만들었던 이제 저희들 다이얼인데 이런 걸 이렇게 딱딱딱딱 넣었을 때 구멍들이 많으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잘라낼 수 있는 용적이 몇 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 이게 20몇 평이면 이런 게 한 10몇 개는 나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만들어 보니까 10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이거는 그러니까 쓸모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희들이 계산하는 거랑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가죽에 대해서 내가 통면적으로 잘라야 될 부분이 크면 클수록 좋은 가죽을 써야 됩니다. 좋은 가죽. 안 그러면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용적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중국에 와서 자꾸 사기당했다. 너무 뭐 당했다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걸 알고 가시면은 조금이나마 덜 본의 아닌 사기가 됐든 정말 사기가 됐든 아니면 그분들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납품을 해드렸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누가 됐든 좀 잘 알면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에이전시가 됐든 공장이 됐든 뭔 가죽이라고 해서 가지고 와요. 스와치 이제 색상표라고 해서 가지고 오는데 자, 진짜 가죽들은요 색상표라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잘라줘요. 그냥 진짜 가죽 가게 가면요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 이거 색상 좀 보게, 색상 좀 다들 잘라달라고 그래요. 그냥 딱 이렇게 옛날에 보시면은 제가 그 하피에 대해서 이렇게 책자처럼 쫙 나오는 게 있어요. 스와치라고 그러죠. 이제 색상표들 그렇게 안 나와요. 잘. 근데 자, 그렇게 나오는 게 독고 가죽은 그렇게 나와요. 독고 가죽은. 근데 진짜 가죽은 잘 그렇게 안 나와요. 다들 여기서 그냥 색상을 맞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진 색상표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자, 이제 지금 용적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용적률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통가죽은 무조건 비싸고 좋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독고 가죽이 더 비싼 것도 있어요. 독고 가죽이 더 좋은 것도 있고요. 그 위에다 뭘 얼마나 고급형을 댔느냐 혹은 밑에를 어떻게 얼마나 가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이진 않지만 독고 가죽이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가죽도요. 통가죽도 되게 저렴한 통가죽이 있어요. 정말로 한 평에 한국 돈 2,000원도 안 되는 그런 통가죽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죽들은 이런 구멍이 많이 나 있거나 혹은 이제 뭐 물이 빠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죽은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일반인들이 구별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통가죽이냐 독고가죽이냐 통가죽이 아무래도 훨씬 더 비싸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통가죽이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독고가죽은 상대적으로 좀 싸고요. 근데 자, 그러면은 이제 재생가죽은 뭐냐? 재생가죽은 되게 생소할 거예요. 일반인 분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가방을 많이 파시던 분들도 되게 생소할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잘라왔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잘라주기도 하지만 이런 가죽들만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구 공장이나 혹은 이제 자동차 시트, 이제 우리 시트라고 그러죠. 그 자동차 의자의 겉에 카바, 그런 공장들 옆에 가면 이런 짜투리 가죽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를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패치 가죽이라고 그래요. 패치 가죽. 중국에서는 수이피라고 합니다. 수이피. 수이가 뭔가 이렇게 쪼개졌다, 뭐 이렇게 좀 잘잘하게 부서졌다, 약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이피라고 그래요.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파는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첨부해 드릴게요.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파는 시장이 있는데, 자, 이거를 왜 조심해야 되냐면은, 지금 재생가죽을 말하려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이거는 그래도 조금 자르고 하다 보면은 뭐 조그만 거라도 만들거나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혹은 이런 걸 여러 개 잘라서 우리 이렇게 막 엮어서라도 가방을 만들어 볼 수는 있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 이런 것들은 솔직히 뭘 만들어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 이런 걸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이거를 다 분쇄기에 갈아버려요. 다 믹서기에 갈듯이 분쇄기에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분말을 만들어 버립니다. 분말을 만들어서 다시 고온 압축시켜서 하나의 이런 가죽으로 만들어요. 자, 성분을 보면 진짜 가죽이에요. 성분을 보면. 왜냐면 진짜 가죽을 분쇄기에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치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가죽 중에 최하급이고 정말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가죽이에요.
일반 가방을 만들겠다 하면은, 왜냐하면 이거는 분말이었기 때문에 습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부서지기도 하고, 혹은 이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면을 우리가 두꺼운 면은 솔직히 이렇게 접어서 박음질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좀 더 여기를 이제, 한국에서는 자꾸 일본말을 많이 써서 그런데 이거를 옆면을 깎아내요. 옆면을. 스키를 날린다고 그럽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옆면을 깎아냈을 때 이게 박음질 할 때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재생가죽은 정말 쓰면 안 돼요. 물론 많이 쓰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이 재생가죽으로 가방을 만들어서 좀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생가죽을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와 별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패치 가죽을 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패치 가죽. 자, 이 패치 가죽 이런 거예요. 이런 짜투리 가죽.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아무튼 이런 큰 가죽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가죽이 아니에요. 그런 작은 가죽이라서, 자, 이런 가죽을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 이런 가죽 가방은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이렇게 조금 이런 식이거나 이렇게 쬐끔쬐끔하게 잘라요. 제 손바닥보다 작게끔 잘라서 다시 여기를 박음질을 해요. 막 여기를 박음질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방을 만들어요. 혹은 이렇게 엮어요. 여기를 엮어서 여기를 또 이어 붙여서 또 엮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엮는 가방도 있고, 참 종류는 많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장피, 그러니까 한 장씩 파는 장피라고 생각을 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게 이제 패치 가죽인 걸 아셨으면 좀 단가를 좀 많이 낮추셔도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이 패치 가죽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가방을 만들 때 일정 부분 작은 부분을 이 패치 가죽으로 대체해서 가격을 낮추려는 공장들이 좀 있어요. 솔직히 그거 얼마 안 낮춰지는데 그런 부분에라도 좀 낮춰서라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색깔이. 그렇기 때문에 가죽 가방들 보면요, 제가 이따가 사진을 한번 올려드리겠지만 가죽 색깔들이 조금씩 틀려요. 그 쪼가리가 실질적으로 가방 하나에 여러 가지 색깔이, 그러니까 같은 브라운 계열인데 브라운에 조금 진하거나 연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방 색깔이 조금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시면요, 이 패치 가죽도 참 괜찮은 가죽으로서 좀 저렴한 가격에 받아보실 수 있는 가죽이에요. 가죽 가방이죠. 자, 그럼 좀 전에 너무 빨리 제가 말을 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유튜브를 15분이 지나면 안 본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제가 좀 빨리 좀 말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제가 시장에서도 많이 뵙고 공장 쪽에서도 보면은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가방이 잘못 나왔으면은 정말로 왜 잘못 나왔는지 간단하게나마 이런 거라도 좀 아시면은, 혹은 이걸 아는 척을 하시잖아요. 공장 가서 야, 우리 패치 가죽 쓰지 마라. 독고 가죽 쓰지 마라. 우리는 무조건 통가죽 써줘라. 재생 가죽 쓰면 우리 오더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도 엄포를 좀 놔주시면은 솔직히 공장에서 이 사람이 좀 아는구나 가죽에 대해서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장난질 좀 안 치려고 해요. 근데 그런 말도 없이 막 그냥 뭐 이런 거 갖다 주는데도 괜찮다. 물론 이 가죽 좋은 가죽들입니다. 이런 패치 가죽들도. 하지만 이게 나중 되면은 색깔 향 차이가 난다든가, 혹은 조금 뭐 오염물질이 묻어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좀 많고, 혹은 독고 가죽은 바퀴 PU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까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물론 진짜 가죽도 까지긴 까집니다. 그렇지만 까지는 확률이 더 높을 수가 있어. 독고 가죽도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는데, 비싼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 안 까져요. 근데 싼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냥 손톱으로 드슥 그어도 껍질이 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만져보시면은 중간중간 좀 파인 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아신다면은 좀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근데 왜 소가죽만 얘기를 하냐? 보통 가방 만들 양가죽도 있지 않냐? 양가죽은 보통 독고 가죽이 없습니다. 양가죽 자체가 얇기 때문에 독고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밑으로 이제 중국말로는 양진피라고 그래서 세무가 나오기는 해요. 세무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걸 갖다 다시 독고 가죽으로 만들어 쓰지는 않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같은 경우는 그냥 어린 양, 사냥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분류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솔직히 좀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소가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좀 하피에 대해서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피에 대해서도 솔직히 하피도 좋은 하피가 있고 안 좋은 하피, 조금 뭐 저렴한 하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하피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좀 길었지만 좀 말을 빨리 해서 좀 듣기 어려우실 수도 있었는데 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